네. 그러면 이게 능력이 있을까? 69세인데 능력이 있을까? 능력이 없겠죠, 그죠? 능력이 없겠죠, 그죠? 그죠? 없죠. 네. 충분히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니까 답이 뭐라 그랬냐면, 일진띠가 양인이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인 다음에 다음 글자가 뭐야? 묘야, 묘. 그게 양인이잖아, 그죠? 이해했죠? 이걸 이렇게 본다니까, 이 방법론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인날이잖아. 오늘 온 날이 인날이야. 인날인데, 손님이 왔는데, 보니까 정묘라는 글자가 있죠? 정묘만. 이게 사주야? 이게 사주야, 사주. 이게 사주야. 이게 사주란 말이야. 그럼 이게 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나가 되는 거야, 나. 나라는 글자가 양인이잖아, 양인. 두 번째 글자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야. 나이가 있음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온 손님이 아니고 처음 온 손님만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 온 손님만. 이해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 할까 편안해 할까라고 했을 때 뭐요? 또 똑같이 뭐야? 양인입니다 라고 했죠. 그죠? 양인이니까 똑같은 의미야. 이 사람 기세가 세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다,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까지 했죠. 세 번째가 뭐냐? 현재 운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집, 직장 등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겨 옛날 같지 않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집이 더럽고 치사한 게 아니고 집이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집이야. 집이고 이게 뭐야? 직장이야. 맞죠? 우리가 맨날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가 어떻게 말했어요? 이게 형 맞았다 이거지. 자묘 형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요. 이해했죠? 뭐가? 집도 괴롭고 직장도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그리고 여기 더 붙인다면 이 글자 자체가 얘한테 뭐예요? 정인이야 편인이야 뭐죠? 인성이야. 인성이죠. 정이죠. 같이 묻는다면 집안에 누가 있는데 모친이 있는데 이렇게도 되는 거야. 또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나를 골아프게 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어디죠? 이제 이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힘들을까라고 물은 거야. 그러면 인, 묘, 진 이렇게 되죠. 얘 입장 속에 진토는 뭐야? 진인데 돈이잖아, 돈. 정제, 편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당장 거친 문제는 돈 문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최초로 온인, 소개를 받든 어쨌든 그냥 딱 직면에 있을 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전화 상담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봐요. 요 글자를 이렇게 돌려놓고 요대로만 봐요. 요대로만.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게 저 위에 있는 건 사주고 이거 지금 일진 그거죠? 밑에 있는 거 병. 그렇죠. 병인 날은 인날 왔다는 뜻이야. 인날. 그렇죠.
자기 사주를 놓고 인날 왔으니까 인을 기준 놓고 내 사주의 지지의 변화를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했죠? 그렇게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인이면 지나간 글자는 뭐예요? 축이죠, 축. 얘 입장 속에서는 축은 또 뭐가 돼? 을목의 축은 뭐예요? 편제잖아. 똑같아. 그럼 금전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글자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야. 그쵸? 그럼 소띠가 나를 욕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북쪽에 살 수 있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한번 드려봤어요.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의 논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진을 놓고 이렇게 돌려서 보되 또 구성 숫자를 같이 놓고 돌리면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 순간적으로 이걸 다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너 돈 때문에 왔구나. 남편 나갔지. 뭐 이런 경우의 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여자가 저기 일사니까 만약에 남자를 그러면 남자에 관심이 많은 거. 을사니까 이 사람 입장 속에서 그럼 사화가 어디 걸렸나 보자고요. 그렇지. 목적이 뭐니? 그쵸? 그러면 남자가 좋냐 나쁘냐를 따지면 내가 원하는 남자니까 남자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같이 파고 들어갈 때는 사중에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관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왜? 그게 남편인데 뭐가 힘을 받고 있냐? 경금이 힘을 받고 있으니까 남편이 뭐 관직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상문이나 낙하에 뭐 상문이 똑같은데 이런 데 걸려 있으면 남편이 실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건 비부에 걸렸을 때. 비부에 걸리면 남편이 집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남편 집 나갔는데 그리고 보통 상문에 걸렸을 때는 죽었을 때도 있어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오잖아요. 이제 누구를 본다는 이제 엊그저께 선생님이 타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젓갈 있잖아요. 나무 젓갈을 9개를 만들어요. 9개를 만들어서, 그러면, 빨간색으로 9개, 노란색으로 9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2개가 되죠. 18년. 1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오면 첫째 빨간색 중에서 9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 중에서 9개를 뽑아. 그럼 2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중공수에 놓고 돌리면 돼요. 그래서 구성판을 짜놓고 답을 찾아도 돼요. 이거 주사에 돌리는 거랑. 똑같죠. 그건 주사위는 똑같아. 그냥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죠. 1에서 9. 그렇죠. 1에서 9를 넣고, 그럼 그걸 하나만 해도 돼. 그걸 2번 뽑으면 돼. 그거는. 그렇죠. 9개를 넣고 그걸 2번 뽑으면 상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상수를 중부에 놓고 돌리면 또 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재밌겠는데? 네. 이렇게 통해놓고, 그냥, 할머니가 그랬는데 너 뽑으라 나가가지고 뽑으면 돼. 사회에 번호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예. 사회
번호 있잖아. 빨간색으로 돼. 네. 그 번호 보관없어. 그걸로 그냥 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을 집어넣으면, 그럼 10개가 되죠. 공을 딱 뽑았다, 그럼 답이 없어요. 공만 쳐맞았다. 그건 공망 쳐맞은 거니까. 아시죠? 지수를 어. 색깔을 어. 구슬해갖고 아셨죠? 그 중에 하나를 다른 색을 넣어. 그래 되고. 그러니까 이건 네가 뽑은 거잖아. 그건 너의 궁기니까 10개 중에 10개 뽑아. 공 뽑았어. 그럼 이건 꽝이야. 하는 건 없어요. 에? 하는 거. 없어. 그러면 숫자를 불러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6회에서는 6개짜리 숫자를 부르기도 하는데 6개일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도 그냥 들어와서 앉으면, 야, 너 어떤 숫자 좋아하냐? 기억나는 거 써봐라. 하나 쓰고, 하나 더 써. 이렇게 뭐, 그거를 놓고 중국에는 돌리고, 돌려보아도 돼. 그냥 숫자를 좀 땡. 그냥 파란색 대신 그렇게 하시면 돼. 단 그거 첫 번째 숫자를 중국에 넣고 돌려야 돼. 그게 답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보세요. 두 개가 중국에 들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아니지. 이제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첫 번째 3을 뽑았어. 그럼 3이 됐지? 그럼 두 번째 또, 관계없다니까, 그거. 두 번째 색깔 4를 뽑았어. 그럼 떨어지는 숫자가 뭐야? 3, 4잖아. 그럼 이거를 중국에 넣고 돌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지. 지워놓고. 그런데 필요, 나는,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구성판을 쳐봐야지. 너는 여기 통이 있으면, 여기 산통, 그래, 산통이 있으면, 9개가 있으면, 야, 뽑아라. 이거 하나 뽑았어. 3이야. 3. 자, 하나 더 뽑아. 5야. 이거 중국에 놓고 그려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거 이제 초보는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려니까. 3, 5. 예를 들어서 5 뽑았다. 5 뽑았어. 이건 이상한 년 아니면 저거. 그런 거잖아. 5를 뽑았어. 이상한 거나. 2, 5를 뽑았어. 그러면 여자가 불륜이잖아. 그래, 어떤 거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2가 여자지, 그지? 5는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니까. 그걸 도둑이라, 그 사람이 뭐를 묻느냐? 물을 때, 우리 남자친구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하고 5를 뽑았어. 근데 여잔데 도둑을 뽑은 거야. 그러면 이건 불륜인 거고, 그 남자가 이상한 거잖아. 그러면 그건 뭐야? 유부남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빵 뜨면은 네. 그 3번 깨진 거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그거는 고민해봐야 되는지. 0을 뽑았다. 공망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뽑으라고 하거나, 뽑아도 의미가 없거나,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통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뽑아봐. 그러고 하나 뽑아봐. 잘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손재 쉬우니까 신랑한테 만들어달라고. 그렇죠. 신랑한테 만들고 안 할게. 그래. 이놈의 맨날 떨어뜨려. 머리를 써야겠네요. 왜냐면 기부를 해야 돼. 선생님이 해주시면 우리 귀가 탁 들어갔다. 어차피 남편분도 우리 좀 같이 서로를 들으셨기 때문에 귀가 갈 거야. 근데 이런 걸 저기 계속 못 해놨대요. 어디야? 구미가 확 생기네. 그래요? 나는 돌아가 다시 맡겨버렸어. 돌다가. 근데 그거는 한번 엎어지면 그거 없어야 되잖아. 그래 서서 되는 거지. 한번 깨질 거지.
됐네. 기술을 연구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9입니다. 이제 마지막 숫자입니다. 9. 9 해볼게요. 여러분들 드렸으니까 그거 갖고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9. 9는 우리가 이제 뭐야? 9. 앞으로 9운이다. 앞으로 9운이다. 이렇게 있죠. 9운. 이건 앞으로 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뭐, 우리가 수없이 했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첫째 불, 둘째 이혼, 셋째 정신병, 이렇게 얘기했죠. 코드가 세 번째 학문, 이렇게 했죠. 학문. 뭐, 역학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역학. 주 포인트는 이거죠. 9원의 20년간,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되는 곳. 또 하나, 뭐죠? 인터넷.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되는 거죠. 구운 자체가 이제 이게 주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보면 이제 태양이다, 신이다, 최고다, 상류계급, 명예, 자식, 교육, 지능, 그것도 조금 내려가면 분열, 이별 이렇게 돼 있고, 생사별, 전쟁. 지금 자체가 사실은 또 전쟁 같은 세상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생사별, 결단, 이혼, 의사, 감정원, 명예직, 고문, 이사장,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미용사, 그다음에 바람기 많은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구운에는 뭐야? 바람 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 중녀 댄스, 그 다음에 증권, 주식, 화재보험, 불 많이 난다는 거 우리가 얘기했는데 역시 계속 불이 많이 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 형사, 경찰, 공무원, 이거 뭐 없앤다고 했는데 이거 없앨 수 없어요. 그냥 쭉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밑에 탤런트, 뭐 회계사, 화가, 관공지, 장소는 건조지대, 화산, 화석지, 명승지, 관공서, 재판소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가서 쭉 보면 이게 어디를 간다라고. 지금 올해가 2가 오면 2, 3, 4, 5, 6, 7, 8, 9, 1 9가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9 갈 때 있어요? 9. 자, 9가 5 못 가죠? 8 못 가죠? 1 못 가요. 그 다음에 8, 6 못 가, 7 못 가. 그럼 4도 못 가. 그래서 4 못 가요? 왜? 복력성이 못 가죠? 3도 못 가죠? 깨졌어. 9는 사실 올해 갈 때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기 궁성이 의미하는 곳으로 가면 좋아요. 근데 거길 가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곳에 가끔 가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 여기 밑에 보니까 건조지대, 화석지, 명승지, 관공서, 재판소, 경찰서, 뭐 동네, 뭐 여기 이런 곳에 좀 그냥 가라, 그냥 그런 곳. 그리고 얘를 생해주는 곳이, 양달이 뭐예요? 양달이에요? 아니 양달, 따뜻한 빛. 그래도 양달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리고 사가 있는 곳으로 가도 돼요. 사는 뭐냐면 목이잖아. 목생화니까 사니까 큰 나무가 있는 곳. 그건 수풀림 이런 쪽에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나무 있는 곳. 그곳은 나를 생해주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구는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긴 간다. 근데 그런 쪽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아셨죠? 가는 거는 그렇게 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운. 그리고 뭐 이제 2월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가고 싶으면 잘 모아서 뒀다가 가시기를 바래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명성 구는 보통 뭐죠? 진, 술, 축, 미야, 진술, 축미고, 진술, 축미는 뭐라 했죠? 띠가 죽은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를 엎어놓고 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술, 축미 띠는 보통 고집이 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집이 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술, 축미 중에 진은 뭐냐면, 진은 아름다운 불꽃. 아름다운 불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알고, 그러니까 본명성 구가 용띠다. 아름다움을 알고 화려함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예술이나 예체능 쪽에 약간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진술충미니까 고집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술토는 뭐냐면, 술토는 타오르는 불꽃이야. 그냥 타오르는 불꽃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약간 쾌활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뭐냐면 강력한 불이다. 아주 강한 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화사한 분위기와 약간 사교적인 기질로 타고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미, 양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둠을 밝히는 불꽃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꽃. 그래서 선경지명이 있다, 예측을 할 수 있다, 간혹 철학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영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력이 강함, 앞으로의 예측력이 강함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5년도에 이제 본명성 구들의 운세라고 하면 운세고, 어떤 기운을 바라보면 2000년생이 있고, 경진생이 있고, 91년 신미생이 있고, 그 다음 82년 임술생이 있고, 그 다음에 개축생이 있고, 64년 갑진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성격을 그냥 통합해서 보면 선경지명이 있다.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사람이 음양이 강해서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미가 약간 급한 경우가 있고,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적인 부분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본명성 구들이 아름다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구들이 보통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격은 뭐라 그랬어요? 성격은 지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진궁에 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진궁에 갔어. 이제 진궁에 갔으니까, 이를 때리면 진궁에 갔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시작과 끝 지점이잖아요. 시작한다, 끝난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신감이 발생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점이 왔다. 그냥 한마디로
괜찮네, 올해 뭔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북돋울 수 있게끔 힘을 주고 해보라고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다 된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벌려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다만 자만심이 생길 수 있고, 3이라는 궁은 어떤 의미냐면 사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의욕이 강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이는 괜찮을 수 있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약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넓게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지는 거는 좋은데 깊게 갖는 거는 아니다요. 왜냐, 또 얘기하면 3자리이기 때문에 머리 좋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 내가 당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능력을 발전시키고 내 능력을 개발시키는 개념이 와 있고 사회적으로 적극성을 띠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이 가질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가정을 좀 돌보는 거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는 성공할 수 있으나 집을 소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돈은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로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뭐라죠? 정년기라 그러나?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군요? 시작궁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곤궁이 준비죠. 곤궁이 준비고 감궁이 동침이니까 감궁에서 동침하고 곤궁에서 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진궁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성궁에 가서 잘 살다가 중궁에 와서 문제가 생기고 산다 안 산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궁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돈이 3배가 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렇게 돌리면 누가 딱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그대로. 결혼하고 3년 있다. 그거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하면 그냥 3일이 좋고 석 달이 좋고 3년이 좋다. 나머지는 그냥 살아, 이렇게 되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 금융성 구역과 원론적인 미녀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9가 2가 있으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렇죠? 내 마음 자체는 막 답답하거나 움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좀 이따 할 건데, 9는 월명성은 70%고 월명성이 40%니까 나는 하고 싶어. 근데 자기 스스로 뭐냐면 움츠리는 상황이 돼. 그럼 딱 뒤집으면 바깥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라고 해. 근데 나는 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1월 달 운세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1월 달엔 어디를 가냐면 어디 가죠? 3, 4, 5, 6, 7, 8, 9 공궁에 가요. 2월 달에는 진궁에 가죠. 3월 달에는 그럼 어디가? 3월 달에는 중궁 가죠. 중궁. 아니지. 누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예. 3월 달에는
아니 1월 달에는 저기 아니에요? 공공 가지, 공공. 아니에요? 아, 판을 봐. 무인달에 어디가 있어요? 진궁에 있어요? 진궁에 있어요. 아, 무인달 진궁에 있어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1월 달에 진궁이요.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성궁. 그 다음에 중궁.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건. 이렇게 흘러가요? 네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깨진 궁이 어떻게 돼요? 건궁이 깨졌죠? 네, 건궁. 깨졌어. 이거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궁 갔어요. 진궁. 진궁 가면 뭐야? 진궁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획을 실행하는 시점.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뭔가 해보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가 생겨? 용기와 배짱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용기와 배짱이 생깁니다. 진궁이니까. 그 다음에 송궁 가세요. 송궁도, 송궁은 노력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궁이에요. 결과가 있다가 되는 거죠. 송궁 갔을 때는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약을 하겠죠. 노력을 해서 돈을 받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송궁.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송궁. 그 다음에 중궁 갑니다. 정체다, 정체. 정체. 일이 더디다. 더디다. 잘 안 풀림. 근데 그 궁 자체가 오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기도 같은 거를 통해서 이익은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에서.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되는 거고, 제가 엊그저께 동영상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궁에 왔을 때 자기가 잘못된 문제, 저지른 문제로 인해서 흉함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중궁에 왔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첫째, 두 번째는 중병이 오면 골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죠? 그게 생관계이지만 그래도 중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궁 가죠. 건궁 가면 뭐라 그러죠? 그리고 보통 3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궁은 6자리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었는데 거기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옷사람의 배신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이걸 이렇게 그냥 딱 숫자 보고 죄송하지만 내가 그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군대에서 뭐라 그랬죠? 어깨를 딱 치면 했죠. 그냥 바로 누구 이름 관동성면 누구 뭐 똥돌이 뭐 이렇게 쭉 똥돌이 뭐 군범 뭐 어디 3대 이게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구성 숫자를 딱 봤을 때 입에서 그냥 딱 나오면 이렇게 술술 나와야 그냥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죠. 일단은 믿고 질러라. 이렇게 이제 저는 가설을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갈등하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질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어라. 그래서 내가 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통상 나중에 하는 얘기가 구성신이 들어와야 구성이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진짜 여기 미쳐서 이거 돌리다 보면 그냥 딱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게 순간순간 하는 거야. 순간순간. 이해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건 내뱉으면 되는 거야. 뭐, 틀렸습니다. 안 틀렸어. 그거는 네 판단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 너가 왜 오늘 나한테 왔고, 너는 나하고 전생 인연이거나, 아니면 보상 관계이기 때문에 주고받으러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온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누구 잘못? 할머니 잘못.
할머니 잘못이야. 그거는 내 잘, 왜 그거 나한테 왜 보내? 할머니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그걸 하다가 보면 그냥 맞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할아버지야. 그냥, 사람마다 사람마다 들려, 그냥. 그걸 또 한 사람으로 통일해야지. 첫날 갔다 할머니하고 그 다음날 가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뭐, 여기는 왜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골치 아프잖아. 지난번에 뭐라 그랬는데? 할머니라 그랬는데요? 그랬나? 그럼 할머니를 바꿀게.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응. 그때 달라면 피곤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분명성, 월명성, 보다 이걸 다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거를 하나 해야 돼. 이거를 이제, 보면서 월명성 때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9, 1, 9, 2, 9, 3, 9, 4, 9, 5. 9가 1하고 짝을 맺으면 비밀 문서. 비밀 문서요? 애정 관계. 이렇게 되는 거고, 9하고 2를 만나면 집문서. 집문서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가 돼요, 계약서. 2라는 문서니까 직장 계약 문서죠. 그죠? 그 다음에 9, 2가 그 다음에 또 뭐야? 2니까 이게 뭐야? 사업이야? 직장이잖아. 그럼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연습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그죠? 9하고 3을 보면 3이 뭐야? 창업이야. 시작이니까. 창업 증명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뭔가 만들었다 이거야. 개발 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내가 너를 속인다. 그 뭐죠? 사기 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 문서. 9하고 4를 만나면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이게 거래야. 그러니까 뭐 계약서가 되는 거죠. 계약서. 4는 뭐냐면 거래잖아. 그리고 4는 비행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비행기 표. 그리고 차표도 돼. 차표. 4니까 막 다니는 차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9, 4가 그렇게 되는 거죠. 9, 4. 그 다음에 열차표, 거래문서, 비행기표. 이렇게 얘기가 돼. 이건 메모해 두시고 가만히 숫자를 보고 고민해 보시면 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9에 5를 보면 이상한 문서야. 9에 5를 보면 이상한 문서죠. 그죠? 그럼 이거야? 위조 문서야. 사망 진단서는 9하고 7. 7이 뭐냐면 병원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뭐 사망 진단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서야. 9호가 부동산 문서. 걔도 되고 97이 되면 96이 되면 투자계약서.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투자계약서가 되는 거고, 9하고 7이 되면 문서가 되는데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그 다음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카드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표라는 뜻이야. 그게 7. 그러니까 그게 카드야, 카드. 97이면 신용카드가 돼. 신용카드 이해했죠? 그 다음에 세금 청구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 있겠죠? 97. 상황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낸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복권도 볼 수 있어요. 복권. 그 다음 9하고 8을 보면 부동산 증서가 되는 거고,
팔은 쌓여지는 돈이야, 그죠? 쌓여지는, 그러면 적금 증서가 되는 거예요. 적금 증서. 구의 구를 보면, 이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혼이나 또는 사망 진단서도 돼요. 9에서 7을 봤을 때도 사망 진단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9에서 9야. 서류인데 빛나는 거야. 빛나는 서류, 합격 증서가 돼. 합격 통지서도 돼. 빛나는 증서라고 하니까 합격 통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이 9하고 8 만났을 때 응. 저축하는 걸 그쵸. 아니면 뭐 이거는 큰 건물보다도 큰 산, 조상, 뭐,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98을 맞으면 상속에 관련된 문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몇 번 했으니까, 숫자 몇 번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고 해도 자꾸, 이제 제가 뭐, 또 하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확 들어와요. 그때까지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이 을요일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길어졌는데, 을요일까지만 할게요. 을요일. 다른 거는 뭐, 을요일을 해봅시다. 을목. 한번 했지만, 을목이면, 오리. 아까 했죠? 바람. 그 다음에 뭐야? 바람, 덩굴. 이렇게 얘기죠. 오리, 바람, 덩굴. 또 뭐 있죠? 오리, 갈고리. 낚시반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을목한테 꼬이면 한 코에 간다.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꽃나무예요. 꽃나무. 그 다음에, 임묘진에는 꽃 피고, 그리고 사오미에는 만개하고, 신일술에는 잎이 지고, 해자축에는 뿌리로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 개념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근데 그게 지난주에 했죠. 언제까지가 수기가 왕하다고 했죠? 인, 묘, 진까지, 수기가 왕한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했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봄꽃은 봄꽃은 무슨 꽃? 칡꽃이요, 칡꽃. 봄꽃은 칡꽃. 여름꽃은, 봄꽃은 칡자 어떻게 쓰는 거냐? 칡꽃이고, 여름꽃은 덩굴이야, 덩굴. 여름하고 가을까지 덩굴로 보고, 겨울에는 뭐냐면, 겨울에는 담쟁이꽃. 담쟁이꽃, 겨울에 보면 이렇게 시골 담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을목은 뭐가 우선이야? 병화 우선이야.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산다. 병화를 바라보고 산다. 을목은 병화를 바라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서 특별하게 어떤 자기 생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면 수업해요. 그게 단점이야. 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요.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를 위해서 산다. 을목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이 을류일이에요. 을류일. 을목이 유금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절지야. 그러니까 뭐냐. 몸은 죽었고, 뭐만 살았어? 아, 몸은 약하고 정신만 살았어. 을육이 정신은 강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을 관으로 쫓아가야 되지 재생사를 해버리면 맛이 가니까 을류가 왔을 때는 돈을 너무 취하지 마라. 돈을 취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을류 자체는 유금이니까 올라오면 신금이 되고, 이건 뭐냐면 자갈밭의 꽃. 이게 다 초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갈밭의 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을목은 내려오면 묘목이야. 도화야. 유금이 올라가면 신금이야. 이것도 도화야. 그죠? 그래서 예술적으로 가면 좋겠다. 재능이나 예술로 달린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 경신금을 바라봐서 관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재물을 취하면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했고, 을축은 겨울의 꽃이야. 그럼 보리밭이야, 이건. 을축은 겨울의 꽃. 그러면 보리밭.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을사는 우리가 했죠? 만개한 꽃. 만개한 꽃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을묘는, 을묘가 묘목이니까 새롭게 돋아나는 꽃.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니까 도화야. 너무나 예쁘다야. 탐하는 자 많으니 조심해라. 묘목이 내려오면 집이 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핍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그래서 탐하는 자 많으니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을미는 뭐예요? 을미, 그럼 여름날에 꽃인가 이런 거죠. 메마른 밭에 뭐가예요? 꽃이야. 그럼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뭐, 선인장,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을목은 아까 했잖아요. 목표를 보고 살려고 하고, 목적을 위해서 살고, 확산성이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3월에 피는 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